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범보수우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상당히 혼란스럽죠. 일단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조금 전까지 이 두 후보 단일화 대상인 두 후보 김문수 한덕수 후보 두 후보의 이 카드 일종의 패가 까졌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는 지금 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절충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일단 오후 4시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를 어떻게 조율을 할지 또 뭐 깨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워낙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극도의 불신감을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가눔클럽 초청 토론회도 나갔는데 이 두 지도부가 뭔가 이 목적을 가지고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본인이 아닌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로드맵을 짜고 있다. 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이 본인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도 한덕수 후보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일종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을지 그 문제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국민의힘이 경선관리위원회를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까지 다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 6시, 오후 6시에 양자 토론을 하겠다. 그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토론을 하겠다. 6시에 하는데 급하게 잡히다 보니까는 방송국도 섭외도 안 되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유튜브로 국민의힘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겠다. 6시에. 이것은 어제 저녁에 밝힌 로드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밝힌 로드맵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오후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양자 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바로 그 즉시 당원 투표 플러스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 당원 투표는 50% 책임 당원 투표 또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인데 역선택 방지 50%. 자,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경선과 같은 방식이 되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한 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바로 내일 오후 4시에 단일 후보를 확정을 하겠다. 단일 후보를 확정을 해서 11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11일에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후보 등록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드맵은 한덕수 대행에게 딱 맞춤형이 되는 거죠. 한덕수 후보에게 딱 맞춤형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11일을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이 지나면은 본인은 그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불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딱 그 한덕수 후보가 제시한 것을 그대로 맞춰줬다.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고, 오전에 그 8시 반에 기자회견도 했고, 좀 늦어졌습니다. 거의 9시 다 돼서 한 기자회견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가논클럽 토론회, 언론인들 모임이죠. 가논클럽 토론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일단, 이 후보 단일화를 강제 단일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강제 단일화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강제로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 본인의 당 대선 후보인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하라.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당헌 74조에 규정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은 당헌 74조에는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이 되면은 그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사실은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필요한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지금 건영채나 건성동 쪽에서 왜 하느냐, 그것을 강압적으로 왜 하려고 하느냐, 뭔가 꿍꿍이 쏘고 있는 것 아니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덕수와 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 서로 똑같으니까 한덕수가 1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했고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어제 저녁에 이 건건 지도부가 로드맵을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러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서사도 없다.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긴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서 앞으로 자, 이 제안을 합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패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패입니다. 일종의 협상 카드죠. 앞으로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이 따로따로 선거운동을 하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방송 토론을 하자. 원래 이 지도부는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방송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6일 후 그러니까 그 일주일씩 미루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방송 토론을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제시한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또 특히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이 두 지도부에 대해서 사퇴까지 사실상 요구를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됐고 또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묻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느냐. 그러니까 11일까지 이렇게 로드맵을 어제 저녁에 당 지도부가 정한 거 이런 것을 알고 계셨느냐. 그렇다면은 경선 후보들은 모두 덜러리였느냐. 어차피 다 경선에서 올라와도 한덕수를 만들기로 다 짠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오늘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해서 그렇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이렇게 한 건영세와 건성동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와 나라 구하기를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 나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다. 당 지도부 두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일주일 후에 이렇게 다시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자.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패인데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 후보 등록을 따로 하는 거죠. 11일에 후보가 마감이 되고 12일부터 선거운동이 들어가니까는 일주일을 그 뒤로 늦추면은 그 후가 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해서 기호 2번을 받죠. 그 국회의원 수대로 하니까는 이재명이 1번이고 2번을 받는데 무소속 후보는 이제 정당 후보들 외에 무소속 후보는 저 후순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단은 무소속 등록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 한덕수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선언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의 카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면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이제 양쪽에서 그 일종의 그 득표 활동을 하겠죠. 여론전을 이제 펼치겠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현장도 가고 지금 유세를 사실상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또 조직이 필요하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이 대선 자금이 당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15% 이상 받으면 보전을 받죠. 국고에서.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당의 조직과 자금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돈이 나가야 됩니다. 펀드를 조성을 하든 상당히 좀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위험하죠. 만약에 나중에 이 단일 후보가 안 되면은 모든 그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조직도 짜는데 지금 한계가 있죠. 밖에 나가 있으면은.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 단일화를 이제 그대로 한다.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단일화를 한다.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그 단일화에서 한덕수 후보가 되면은 일단 기호 2번이 아니죠. 후보 마감돼 버렸으니까. 그 기호가 저 뒷선으로 밀리는데 그가 뭐 나중에 국민도 다 아시니까 두 사람이 단일화했다 알면 되는데 그 이후에 선거일까지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안 했죠. 선관위에 무소속으로 등록돼 있죠. 단일화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단일화했다는 것이 이 선거법적으로는 그게 효력을 발휘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뭐 지원 유세 같은 것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일주일 동안 또 손발이 살짝 묶이는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와 어떻게 보면 덕표전 같은 것을 벌여야 되고 만약에 후보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은 다 경선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후보가 장외에서 이렇게 그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 자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지지율이 제가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이 전체 이 두 사람의 후보 적합도 단일 후보 적합도는 비슷한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에서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줘서 서로 비전을 서로 겨뤄봐야 되는 것 아니냐. 누가 더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한지 범보수 우파 후보로 적합한지 그러면 시간 일주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이 강조점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경쟁이 된다는 것이 한덕수 후보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바로 조금 전에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는데 평소에 한덕수 후보답지 않게 그전에는 모든 것을 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는 데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좀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어제 만남에서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덕수 후보와 건건 지도부가 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경선 캠페인 할 때 한덕수가 단일화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득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왜 바뀐 것이냐 이 이야기죠. 어쨌든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 오늘 그 이정현 한덕수 캠프 대변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일주일 선거 후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정현 대변인은 한덕수 후보 쪽의 이정현 대변인은 11일 이전 단일화 하자는 기존의 제안을 강하게 확인한다. 우리는 11일까지 무조건 하자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11일 이전 단일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의견을 내는 것이고 일주일 후 하자는 것은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의 의견을 내는 것이다.
11일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고 11일 이전 단일화 테이블에 넣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일정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대선이 6월 3일인데 7월 3일로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정현 대변인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토론 준비가 안 됐느냐, 여론조사에 이길 자신이 없는 것이냐, 다음 주에 할 것을 지금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또 공세를 펼쳤죠.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양쪽의 입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 일주일 후에 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당장 하자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이 단판, 2차 단판에 들어갑니다. 김문수, 한독수 두 사람이 이 해동이 그 해동에서 뭔가 절축점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상황이 더 이제 복잡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4시 해동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뭐 한독수 후보도 상당히 세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독기를 퍼물달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대구, 경북 유세를 하고 있다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4시 해동이 끝나면은, 그리고 본인은 지금 당초 국민의힘이 잡았던 저녁 6시 유튜브 양자 토론, 이거 김문수는 안 간다고 했는데, 일단 거기는 하든 안 하든 김문수가 오든 안 하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시에 해동이 끝나면은, 사실이 아닌 어떤 것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들, 그러니까 가령 짜고 했다. 건건 지도부와 그런 것도 다 말씀드리겠다. 오후 4시 해동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절충점이 찾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두 사람이 양보를 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재명 집권 시대가 오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법원도 이재명에게 무릎을 꿇어서 선거 이후로 재판도 선고도 연기하고 서울고법 형사 7부 그렇게 했죠. 줄줄이 지금 이재명 앞에 수그리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오늘 아주 모욕적인, 오늘 건성동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일종의 카드를 제시를 했죠. 그 카드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면서 알랑한 이 후보 자리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 자리가 본인이 이 원내대표로 지도부를 잇는 국민의힘 후보 자리가 알랑한 후보 자리를 지키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 이게 지금 권성동이 한 말입니다. 한심한 모습이다.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알랑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고 3번의 경선을 통해서 당 후보가 됐는데, 본인 뜻대로 걸어놓은 로드맵에 맞지 않는다고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까지 자기 당 후보를 비난을 하는 이 지도부는 지금 당장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손을 떼고 진짜 후보 두 사람이 단판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지 그나마 돌파구가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뵙도록 하고, 그 전에 또 급한 소식이 들려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